종로 금은방 앞을 지나다 시세판에 눈이 멈췄습니다. 금 1돈 100만 원, 1년 전에는 64만 원이었습니다. 12개월 만에 36만 원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 놀라기만 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금이 비싸진 게 아닙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앞으로 3년 내 통장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미국이 53년째 숨기고 있는 금값의 비밀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은 8,133.5톤으로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이 금의 장부 가격이 온스당 42달러 22센트입니다. 1973년에 정한 가격 그대로 53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온스당 4,749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12배 차이. 삼성전자를 액면가 100원으로 장부에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가장 곤란해야 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달러 대신 금을 찾는 나라가 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도 금값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장부가를 시장가로 재평가하면 약 16조 원이었던 금 자산이 단번에 1,800조 원이 됩니다. 빚 한 푼 안 지고 1,800조 원이 생기는 마법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728조 원이니 2년 반치 나라 살림이 장부 한 줄 고치는 것만으로 생기는 겁니다. 미 의회에서 이 재평가 법안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 포트녹스 금 보유고 감사를 발표했습니다. 53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금고문을 여는 것 자체가 재평가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왜 우리 문제인가? 미국이 금을 재평가하는 순간 달러의 금 기준 가치가 공식적으로 11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달러 환율이 요동칩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마트 장바구니가 무거워집니다. 미국 금고안의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것만으로 내 생활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은 104톤입니다. 미국 8,133톤의 1.3%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재평가로 1,800조 원을 얻지만 한국은 같은 논리로 해봤자 약 16조 원입니다. 동네에서 금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금 시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되고 금이 없는 사람은 물가만 오르는 겁니다. 미국이 빚을 줄이기 위해 꺼내는 카드 한 장이 태평양을 건너 내 월급의 구매력을 깎아먹는 구조입니다. 전례가 있습니다. 1933년 대공황 시기 루즈벨트 대통령은 국민의 금 보유를 금지하고 금값을 온스당 20달러 67센트에서 35달러로 올렸습니다. 69% 인상, 경제 위기를 빠져나오기 위한 비상카드였습니다. 그로부터 38년 뒤인 1971년 닉슨이 금 태환을 정지했습니다. 금과 달러를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깬 겁니다. 그러자 금값이 폭등합니다. 온스당 35달러였던 가격이 9년 만에 850달러가 됐습니다. 24배. 달러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이 치솟는 패턴은 반세기 동안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이 그 세 번째 큰 파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시에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공식 집계 기준 863톤, 비공개 매입까지 포함하면 1200톤이 넘습니다. 금액으로 약 191조 원어치입니다. 매일 전보제트기 한 대분의 금을 창고에 쌓은 셈입니다. 선두에 선 나라는 중국입니다. 17개월 연속 금을 매입해서 보유량 2309톤, 외환 보유고에서 금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었습니다. 나라의 비상금 통장에서 달러를 빼고 금을 채워 넣고 있는 겁니다. 비에리스 국가들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134조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전부 달러 의존을 줄이려는 나라들입니다. 이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초 미국의 수출 1위 품목은 비행기도 반도체도 아닌 금이었습니다. 197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달러 대신 금으로 달라는 요구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금값은 1년 만에 47% 올랐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2.5%인 시대에 금은 47%입니다. 1,000만 원을 예금에 넣었으면 이자 25만 원, 같은 돈을 금에 넣었으면 470만 원을 번 겁니다. JP모건은 올해 말 6,300달러, 골드만삭스 5,400달러,
UBS 6,200달러를 전망했습니다.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 목소리로 추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변화가 내 일상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첫째,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4월 8일 기준 원달러 환율 1,478원, 해외 직구로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면 14만 7,800원입니다. 1년 전에는 13만 5천원이면 됐습니다. 같은 물건인데 10,000원 넘게 비싸진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식품부터 기름값까지 줄줄이 따라오릅니다. 내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둘째, 예금이 자산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2.5%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이제서 물가를 빼면 실질금리가 0.3%포인트밖에 안 남습니다. 1억 원을 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연 250만 원인데 물가가 220만 원어치를 까먹습니다. 실질로 남는 돈 연 30만 원. 1억 맡겨서 한 달에 2만 5천 원 버는 셈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IMF 총재 거르기에바가 4월 9일 경고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3%에서 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값과 기름값이 동시에 뛰는 겁니다. 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원화 기준 금값은 추가로 올라갑니다. 금을 가진 사람은 환율 방어가 되지만 금이 없는 사람은 원화 구매력 하락을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국민 350만 명이 금 227톤을 모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국민 14명 중 1명이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보태서 외환위기를 넘긴 겁니다. 그때 금은 최후의 안전자산이었습니다. 지금 그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금 투자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KRX 금연물은 증권사 계좌로 주식처럼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매매 차익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습니다. 수수료도 0.3%에서 0.5% 수준이고 원하면 실물 인출도 됩니다. 금 ETF는 소액으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지만 배당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실물금은 손에 쥘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지만 살 때 부가세 10%에 팔 때 스프레드가 최대 10%입니다. 사자마자 손해를 안고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KRX 금연물이 가장 유리합니다. 같은 금이라도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하는 비율은 전체 자산의 5%에서 10%입니다. 자산이 1억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어치입니다. 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달러의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원화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예금만으로는 물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50년 만에 금이 다시 화폐의 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제는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제 정보와 시장 변화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